자, 우리 진화 끝나고 나서 이제 생물의 분류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생물의 분류 볼게요. 지금 분류라는 단어를 먼저 볼게. 이 분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지? 그렇지. 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 무엇을, 생물을 나누는 거죠. 다시 한번 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여러 많은 생물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물을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가 무슨 분류가 있냐면 인위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분류가 있냐면 자연 분류가 있습니다. 인위 분류라고 하는 건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야? 사람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기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쓰임새,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사는 곳은 어디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쟤는 바다에 사는 생물은 뭘까? 육지에 사는 생물은 뭘까? 이렇게. 근데 사실 생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식성,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 그 다음에 혹은 먹을 수 있는지, 식성에 속할 수 있겠구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식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 약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바로 이제 인위 분류고요.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건 대표적인 게 그게 있어요. 육상 생물인지,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육상 식물인지 혹은 수중 식물인지. 똑같이 식물인데 사는 곳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걸 인위 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 분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겉모습, 생물의 모양 자체를 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생물의 속의 구조, 생물 입장에서 지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번식 방법, 생물이 어떻게 번식하는지, 그 다음에 유전적인 특징, 그 밖에 유전적인 특징 같은 걸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종자로 번식하는지 씨로 번식하는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자로 번식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을 자연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하는 목적은, 자, 이렇게 생물을 왜 분류하나요? 그럼 분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다음 걸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자, 분류의 목적은요, 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생물의 가깝거나 혹은 먼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뭐 한다?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유형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대개 자연 분류를 통해서 하거든요. 무슨 분류를 가지고? 자연 분류를 가지고 우리는 생물을 분류를 하고, 특히나 무슨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류 단계가 나오게 됐어. 자, 자연 분류로 생물의 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더니 그 단계가 빨간색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종, 속, 과, 목, 강, 문, 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큰 범위예요. 가장 큰 게 개예요. 문, 작은 게 강, 그 다음에 목, 과, 속이야. 그냥 그게 있어. 은행나무 알지? 은행나무는 고생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식물계, 그 다음에 은행나무 문, 은행나무 강, 은행나무 목, 은행나무과, 은행나무 속, 은행나무 종이래요. 이렇게 쭉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분류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종속, 과목, 강문계.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종이잖아. 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사람이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야 돼요. 교배죠.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교배를 통해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람이랑 무리, 사람은 사람이랑 자연교배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 사람이 이제 사람 종이 되는 거지. 근데 개하고 고양이 볼게. 개하고 고양이는 서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개는 개끼리 가능하죠. 근데 왜 가끔 그거 있잖아.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 약간 종을 초월해서 같은 과에 속하긴 해요. 고양이과에 속하는데 호랑이랑 사자 사이에 라이거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라이거와 라이거는요, 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라이거는 자연구별을 해도 새끼가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종속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거 해주시고요. 이거를 나뭇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 그래서 작은 단계부터 큰 단계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가깝게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개로 만나거든.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개통수라고 해요. 이 수라고 하는 건 나무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죠. 자, 이제 개를 볼게요. 우리가 방금 제일 작은 단위인 종을 봤잖아. 그럼 가장 큰 단위가 뭐예요? 개예요. 그럼 개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가장 큰 범위이면서 한 가지만 있진 않아요. 자, 지구상의 생물을 가장 큰 개를 구분해 봤더니 몇 가지로 구분이 되냐면 5개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5개라고 해요. 지구상의 생물을 크게 몇 가지 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5가지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먼저 시작되냐면 원핵 생물계. 이렇게 하지 말고 바꿔줄게.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가장 밑에 뭐가 있냐면 원핵 생물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핵 생물계 다음 단계로 원생 생물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있냐면 식물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겹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균계가 있고요. 균계는 식물계랑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거를 균계라고 하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 동물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빨간 선 잘 봐야 돼. 자, 이 빨간 핵은요. 핵에 해당해요. 뭐에 해당한다? 핵. 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원핵 생물계고요. 위에 있는 4개는 다 핵을 가지게 돼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핵의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 원핵 생물계는 유전물질은 있어. 근데 그게 핵으로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원핵 생물 몸 안에 유전물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원생 생물계부터 세포 속에 핵막을 가지면서 핵이라고 불러주는 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원핵 생물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냥 유전물질이 이 안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 됐다. 밥이 와가지고. 자, 이게 바로 핵의 유무에 의해서 원핵과 원생으로 구분되는 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냐면 원핵 생물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의 의미 아시죠?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생물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어요. 광합성을 누가 하냐면 남세균이라고 하는 물속 생물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대부분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같은 게 좀 여기 많이 들어가요. 요 정도는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이 정도. 예쁘게 하나 해줘야지.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구분하고 쓸게요.
다음에 원생 생물계에 붙어서는요. 핵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두 개 다 있어요. 단세포 생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이제 단위가 높아져가지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진화된 형태야. 조금 더 진화된 형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어요.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메바, 집신벌레 들어봤지? 여기에 속하는 얘는 아메바 등 집신벌레 등 단세포도 있고 미역, 다시마 같은 게 돼요. 등등등. 됐니? 그 다음에 식물계는 당연하죠. 위에 있는 건 다 다세포예요. 요 세 개는 다 무슨 세포라고? 다세포입니다. 식물계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요? 얘네들은 다 광합성하는 생물이에요. 됐지?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다?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계부터 할게요. 다세포이면서 동물계는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어요. 운동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잡아먹지. 먹이를 섭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식물계랑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 균계예요. 그럼 균계라고 하는 것은 포자로 번식합니다. 당연히 광합성 못해요. 포자로 번식하고 균계에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몸이 균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게 바로 얘로 뭐가 있냐면 버섯 곰팡이들. 버섯과 곰팡이가 대부분 균계에 속합니다. 됐지? 이거 외워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 외우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식물계와 동물계를 또 따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5개의 개를 봤잖아. 근데 이 5개의 개 중에서 사람을 먼저 볼게.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동물계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동물계도 많이 있지만 다양한 식물계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식물계와 동물계도 따로 구분을 해 본다는 얘기야. 동물계, 식물계. 됐죠? 자, 식물계를 분류해 볼게요. 그럼 분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류 기준을 먼저 볼게. 이거부터 가지치기, 개통수로 볼게요. 개통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 잘 가요. 자, 식물을 첫 번째로는 관다발의 유무로 볼 수 있어. 관다발이라고 하는 건 물관, 체관, 형성층을 말하는 거예요. 유무니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겠지. 관다발이 있는 식물이 있고 관다발이 없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관다발이 있다. 관다발이 없는 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다발이 없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끼 같은 게 여기 속해요. 관다발이 없는 식물에 뭐가 있다고? 이끼류. 자, 관다발이 있는 식물은 다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종자의 유무를 물어봐요. 씨가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종자가 있습니다. 종자가 있어요. 하나는 종자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 됐어? 그럼 종자를 만들지 않는 식물엔 뭐가 있을까? 고사리. 고사리 알지? 고사리는 식물에 속하지만 얘는 광합성을 해요. 그런데 종자를 만들지 않고 얘네들은 뭘 만들어요? 포자를 만들죠. 포자식물이죠. 자, 종자가 있는 식물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자는 씨방이 있나요? 없나요? 씨방이 열매거든요. 약간 욕같이 들리지만 조심해야 돼. 씨방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봐. 네, 그럼 씨방이 있습니다. 씨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방이 있는 거를 우리는 속시식물이라고 해요. 열매 안에 씨가 들었다라고 해서 속시식물. 그 다음에 씨방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겉시식물이라고 불러줘요. 됐니?
그럼 거시식물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거 열매 아니야, 냄새 나는 거. 그냥 껍질이야. 그 다음에 속시식물은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아유, 복잡하죠?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속시식물은 그렇다면 떡잎이 한 장인가요? 떡잎이 두 장인가요? 떡잎은 그 강낭콩 이런 거 떡잎이 다 두 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떡잎이 한 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옥수수 같은 거, 벼 이런 게 여기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떡잎의 수로 한 장인 것과 두 장인 거, 한 장을 우리는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고 얘를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죠. 외떡잎 식물에 속하는 건 옥수수 정도만 써놓을게요. 벼옥수수, 그다음에 나머지 콩류 이런 건 다 여기에 속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식물을 봤어요. 아이고, 동물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해볼게요. 자, 동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동물은요, 저렇게는 안 해도 돼. 단계가 있어. 물속에서 생활하다가 물속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 안에서 다시 파충류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가 뭐로? 조류로. 조류에서 그 다음에 뭐로? 포유류로. 진화하는 순서거든요. 됐니? 그럼 이걸 이제 구분해주면 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순서로 진화되는 순서가 있긴 있는데 이걸 활용하자는 얘기야. 네, 그거 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동물계는요, 척추의 의무에 따라 무척추 동물이 있고요. 당연히 무슨 동물이 있어? 척추 동물이 있고요. 방금 쓴 거는 척추 동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척추 동물이 이러한 과정으로 진화가 됐어요 라고 일단 봐주는 경우예요. 무척추 동물의 대표적인 것은 오징어 생각하시면 되죠. 등등등. 됐지?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만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거야. 어떤 중요한 거냐면 물고기는요, 아가미 호흡을 해요. 특징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서류는요, 아가미 호흡도 하고요. 폐로도 호흡을 해요. 신기하지? 근데 하나 더 있어. 뭐로도 해요? 피부로도 하죠. 됐어? 그리고 파충류부터는요, 다 무슨 호흡하냐면 폐호흡해요. 좀 더 발달됐다니, 그럼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어류하고 양서류는요, 체외 수정이에요. 몸 밖에서 수정된다는 얘기야. 근데 파충류부터는요, 무슨 수정할까요? 체내 수정해요. 됐지? 체내 수정, 체내 수정, 체내 수정. 그 다음에 파충류까지는요, 어류부터 파충류까지는 변온 동물이에요. 석현 잠깐만. 그 다음에 조류하고 포유류는요, 정원 동물이에요. 체온이 일정해요. 나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바로 뭐냐면 태어나는 방법. 자, 이렇게 끊어드릴게요. 어류에서부터 조류까지는 난생이에요. 알에서 태어나. 근데 포유류는요, 태생, 새끼를 낳습니다. 끝!